안녕하세요. 개발자 토니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와 예배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라는 개념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클래스는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와 기능의 묶음입니다. 흔히 클래스를 붕어빵 틀에 비유하는데 클래스라는 붕어빵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인스턴스라는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인스턴스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사용할 때에는 변수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 변수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럼 직접 클래스를 만들어 봅시다. 비클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후 대괄호 안에 원하는 데이터와 기능을 작성합니다. 변수와 함수 앞에 있는 public, private은 접근 제한자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public은 외부 접근 가능, private은 접근 불가입니다. 그 외 작성 방법은 변수, 함수 작성 방법과 같습니다. 붕어빵 틀을 만들었으니 이제 붕어빵을 만들어 봅시다. 인스턴스는 일반 변수처럼 만듭니다. 변수형의 클래스 이름을 쓰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써봅시다. 비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클래스 인스턴스에 초기 값을 넣으려면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클래스 생성 방법은 new 뒤에 클래스 이름을 쓰고 소괄호를 붙이면 됩니다. 이후 클래스 내부의 변수나 함수를 사용하려면 인스턴스 뒤에 점을 붙입니다. 접근 가능한 변수의 값을 넣고 함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printInfo 함수는 입력한 값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cannot 변수는 private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값을 보거나 넣을 수 없습니다. 코드를 실행해 봅시다. vehicle 클래스의 변수에 넣은 값을 출력합니다. 클래스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클래스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클래스의 깊은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어려운 개념들을 갑자기 접하면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후에 배울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념만 다뤘습니다.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면 검색창에 클래스만 치셔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외 처리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어떠한 이유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논리적인 문제나 값을 처리하는 문제로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를 예외라고 합니다. 예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다음 코드를 봅시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비이클 형식의 빈 인스턴스에 값을 넣으려고 해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C샵에는 예외를 처리하기 위한 try, catch, finally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try 키워드는 일반적인 실행 코드를 넣는 키워드입니다. try 키워드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catch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finally 키워드에는 try나 catch 뒤에 실행할 코드를 넣습니다. 예외가 발생했던 이 코드를 예외 처리해 보겠습니다. try 코드에서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catch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변수에 새 인스턴스를 넣고 finally에서 출력합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결과를 출력합니다. catch 키워드에는 특정 예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발생하는 예외는 null reference exception입니다. 이 예외 말고 다른 예외를 설정하면 예외 처리가 없는 것처럼 예외가 발생합니다. 다음 코드를 봅시다. 아까와 같이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catch 키워드는 특정 예외를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개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사용한 throw 키워드는 예외를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뒤에 new 키워드로 exception 클래스를 생성해서 특정 예외를 일으킵니다. catch 키워드 안에서는 throw만 써도 되지만 그 외에는 뒤에 특정 예외를 붙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외 처리에 try catch는 꼭 써야 하지만 finally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C샵 기초 코딩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C샵은 700페이지가 넘는 책에도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중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소개했고 이 정도만 알아도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웹 크롤링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